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한영원 시인의 해당화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해당화, 꽃이죠. 그러니까 해당화가 피기 전에, 시적 대상이 돌아오겠다는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기거든요. 그래서 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영원 시인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요, 이제 해당화가 피기 전에, 그렇죠? 예, 봄이 오기 전에 온다 하던 님이 이제 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안타깝겠죠? 한번 내용 보실까요? 당신은 시적 대상이 나왔죠, 당신. 그렇죠? 해당화가 피기 전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시간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봄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님이 오지 않았음을 좀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약속을 어긴 채 지금 시간만 흘러가니까 안타깝겠죠. 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은 벌써 늦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원망의 정서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벌써 늦었는데 왜 오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화가 이제 중요한데 해당화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관련해서 당신이 화자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겠고요. 약속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제 당신은 봄이 와서 해당화가 피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화자에게 이미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해당화는 당신이 화자에게 맡겨둔 사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 해당화는 화자가 당신에게 가진 의구심을 드러낸다. 이것도 아니죠. 의구심이라는 것은 의심을 푸는 거죠. 화자는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던 말을 믿고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의구심보다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보는 게 훨씬 정서적으로 맞습니다. 비록 기다림이 결국 허망한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기다린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허망하고 헛된다 하더라도 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 자체만으로 님에 대한 어떤 애정 이게 있다는 거죠. 또 해당하는 이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이거는 이제 약간 비유가 심한 건데 의지를 상징하는 건 아니죠. 극복 의지는 없습니다. 이 극복 의지 이것은 추측해서 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예, 여기서는 극복 의지는 없습니다. 또 해당하는 화자에게 성찰의 계기, 그렇죠. 이제 어떤 반성의 계기를 주느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점진적으로 성숙에 이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요, 화자가 이별의 정화를 견디면서 점진적으로 성숙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반성의 계기, 성찰의 계기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극복 의지와 성찰 이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윤동주 시에 많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행을 보겠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랬는데 소망이 나왔죠. 소망, 기다림, 그렇죠? 기대감. 근데 봄이 오고 보니 막상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님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봄이 와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감, 좌불안석하는 전전긍긍하는 화자의 우리 정서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피어버렸네, 이제 해당화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자, 철모르는 아이들은, 철모르는 주변 아이들은 뒷동산에 이제 올라가서 해당화가 피었다고 이제 서로 이제 다투어 말합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채 합니다. 외면한다는 거죠.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대조되는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모습이 제시됐고요. 이 당신과의 약속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이 아이들이죠. 이 화자의 속도 모르는 존재들이 바로 철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외면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투어라는 그 여기 단어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다투어는 이제 말하기로를 이제 수식하는 거잖아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그래서 시적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아이들과 갈등을 겪는다. 아, 그건 아니죠. 아이들과 이제 직접적인 갈등을 겪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모르고 봄이 왔다고 알렸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는 사실을 화자에게 서로 먼저 알리려고 경쟁하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아이와의 외적 갈등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시적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이들과 갈등을 겪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봄을 맞은 기쁨, 설렘, 기대감 이런 게 느끼는 아이들의 심리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봄을 맞아서 기대하고 설레는 이런 장면들을 제시하면서 봄이 현재 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야속한 봄바람. 자, 봄바람이 야속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정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바람이라는 건요, 어떻습니까? 봄을 알려주는 그 존재죠. 야속한 겁니다, 화자에게는. 예, 경대라는 거는 화장대입니다, 화장대. 그러니까 시저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그 근거가 되고요. 이 봄이 와버렸다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봄바람까지 이제 밀려오면서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입니다 그려라는 이 부분 서술어, 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나는 실망하는 그러한 화자의 정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 야속한이라는 이제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속한 시어를. B는 이제 봄바람을 수식하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고요. 외면하고 싶었던 시간의 흐름을 인지시킨, 그렇죠? 깨닫게 한 존재입니다. 이 외면이. 야속한이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원망의 감정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망의 감정이 있네요. 또 봄바람이 야속하게 느껴진 이유는 뭐예요? 해당화 꽃잎을 경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야속하게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봄바람이 이제 이렇게 됐고 그 꽃이 피기 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이미 어기고 말았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외면하고 싶었던 이 사실을 굳이 화자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야속하다는 겁니다. 야속한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시름 없이라는 이제 부사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어들이 이렇게 수식어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어구의 의미 출제가 잘 되니까 정리를 잘 하세요.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화를 했네요. 꽃잎에게. 그렇죠? 자연물에 건넨 화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죠? 주제를 강조하고 의인법을 썼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화자가 해당화 꽃잎을 보고 어때요? 건넨 말을 인용한 거죠. 인용이 쓰였다는 거. 또 약속한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이게 이제 주제를 드러내주는데 부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힘없이 걱정하며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야속함이 이제 이 시름 없이에도 담겨 있고요. 또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허탈감, 공허함 이런 거. 봄이 와버렸죠? 님이 오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고 마는 그러한 그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시름 없이에서 너는 언제 피었니? 이 부분이 그래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름 없이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시름 없이는. 자, 시름 없이는 주어서나 대고를 또는 그 둘을 함께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주어서를 수식할 수도 있고 대고를 수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통째로 수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간절한 기다림이 허망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화자가 느끼는 서글픔을 반영한 단어가 이제 시름 없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꽃을 줍거나 꽃을 입술에 대는 화자의 동작이 시름 없다는 것은 뭡니까? 오래 지속한 간절한 기다림이 허망한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글픈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함, 서글픔이 담겨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화자가. 근데 해당화가 이미 피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도 어때요? 애써 외면해 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꽃의 개화를 확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쓴 거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꽃이라는 거는 이제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는 거고요. 이 눈물의 의미는 야속함, 서러움, 그리움, 서글픔 이러한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이 정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둘도 되고 셋도 된다는 얘기는 슬픔의 눈물이 마구 흘러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번져 보이면서 여러 개의 꽃잎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야속함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제재는 이제 해당하고 주제는 돌아올 기약을 어긴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이고 여성적, 소망적이고 독백적이면서 애상적입니다. 애상적. 자, 표현상 특징에 가보실까요? 첫 번째는 해당화가 피고 지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기다림과 슬픔을 그려낸 거고요. 경어체, 높임법을 쓰면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이제 조성합니다. 경어체, 어미가 쓰였죠. 비읍니다, 뭐뭐 씁니다에 반복이 되면서 리듬도 타고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경건함. 또 세 번째, 님이 화자를 떠나갔죠.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화자는 봄이 빨리 오길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막상 봄은 벌써 깊었건만 님은 오지 않았죠. 대조가 됐죠. 그래서 서글픔에 젖은 화자는 어때요? 이미 피어버린 해당화 꽃잎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경어체를 사용해서 이제 섬세한 어조로 표현했다는 거.
예,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연물의 말을 건넨 화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제를 강조했다는 거,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한용운 해당화라는 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공부를 하시고요. 예, 정리를 잘 하시고 오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